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신우 결혼식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신우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시댁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었어요. 저 또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던 게 아무리 남편의 동생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는 행동들이 눈에 거슬렸고 결국 듣고만 있던 남편은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하나뿐인 동생 결혼식이라고 뒤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챙겨줬었는데 그런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더 많은 걸 바라는 신우의 버릇없는 모습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들인데 그걸 감싸고 도는 시부모님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남편이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저도 옆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화내고 있는 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지만 할 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아무리 신우가 남편의 동생이라 해도 안 되는 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시댁 식구들의 화살이 저에게로 꽂혔고 남편은 원래 신우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줬었는데 갑자기 변한 태도는 제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는 어이없는 말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원하는 걸 손에 넣지 못하니까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듣고 있던 저도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왜 전부 제 탓인데요? 저희 새 집에 이사 온 지 2년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을 왜 아가씨한테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형 로펌 변호사한테 시집 간다고 해달라는 걸 전부 다 해줄 순 없는 거잖아요. 로펌 쪽 근처에 아파트 많고 이미 그쪽에서 집도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내어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니까 로펌 회사와 가까워 욕심이 나는 건 알겠는데요. 저희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이 사람 또한 회사가 근처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한 끝에 이사를 했는데 저희 보고 나가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고집 부려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새언니, 오빠가 대단한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형 로펌 변호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줄 알아요? 집이라도 가까우면 그만큼 쉴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니까 다음 날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죠. 로펌 회사와 최대한 가까운 데 알아본다고 해서 집을 구한 게 차로 30분 거리예요. 퇴근 시간에 차 막히는 거 보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엄마가 오빠 좀 설득시켜주면 안 돼? 너희도 사정이 없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건 알겠는데 네가 그래도 오빠잖니. 동생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아니요. 설득시키려 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줄 마음 없고 이 문제를 다시 입 밖으로 꺼낸다면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너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싫다는 거 계속 보채면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는 거라고. 거기에서 살다가 회사 근처에 집 나왔을 때 이사하면 되는 거잖아. 오빠는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어?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앞으로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새언니가 뒤에서 미리 손 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 부탁하면 거절한 적 없던 오빠가 이렇게까지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건 새언니가 뒤에서 거절하라고 미리 얘기했겠지. 아가씨,
저희 입장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간 이유는 그곳에 초중고 학군이 몰려 있어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회사와도 가까우니까 저희 상황에 맞게끔 이사한 건데 아가씨가 바꿔달라고 해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 회사 출퇴근도 그렇지만 애들 학교 문제가 제일 심각해진다고요. 이미 자리 잡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당연히 아가씨 오빠라 해도 거절하지 않겠어요? 아가씨가 결혼식 올리고 아이를 가진다 해도 학교 갈 때까지 아직 시간 충분한데 벌써부터 이러는 거 나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억지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우의 버릇없는 행동에 불만을 터뜨리자 시모는 자기 딸한테 화를 냈다며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화를 나눠봤자 좋을 거 없다면서 결혼식 전에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남편의 뒤를 따라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신우가 억지 부린다는 걸 시부모도 모르는 건 아닌데 변호사 사위 들인다는 거에 들떠서는 신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남편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럴 때면 정말 정 떨어진다고 결혼식 전에는 어떠한 전화도 받지 말라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전에 시모와 신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도 받지 않았어요.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았고 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연락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한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고 가족들과 저녁 먹고 있는 시간에 신우와 시모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남편은 신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했다는 거에 화가 잔뜩 올라 현관문을 확 열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이 넘어갔지만 그렇게까지 화를 낸 적은 처음 봤었는데 시모와 신우도 남편이 무섭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는지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눈치가 없는 건지 이왕 온 거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신우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온 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제 허락 없이 왜 함부로 집에 들어오세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면 제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너는 생각이 없는 거야? 오빠한테 먼저 전화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냐고. 애들 밥 먹이고 재워야 하니까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나가줘. 나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동생이라 해도 개념 없이 행동하면 더는 못 참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너랑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마음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는 결혼식 날 가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들 판단해. 대단하다, 대단해. 네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어? 평소 같았으면 동생이 뭐 하나 부탁해도 다 들어줬는데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 누가 봐도 옆에서 입김을 계속 불어넣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겠지. 네가 그동안 엄마한테 소리친 적 있어?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 네가 엄마한테 큰 소리 친 적 그동안 살면서 있었냐고. 없었잖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로밖엔 안 보이는데 평소 같았으면 이 집 넘겨달라고 했으면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행동했을 텐데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내 아들이 이 정도로 경기를 일으키면서 싫어하는 거니?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집 시세대로 주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희들은 이미 새 집에서 2년을 넘게 살아왔고, 어디서 살던 그게 상관없지만 얘는 입장이 다르잖니. 이제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처음 시작하는 신혼집이 제일 중요한데 거리가 멀어서 생활상 불편함이 생기면 그로 인해 서로에게 불만이 쌓일 수도 있는 거라고. 어제 내 사이가 일하는 로펌 회사에서 신혼집까지 출퇴근 시간을 확인해 봤는데 서울 시내권이라 조금만 늦어도 차가 엄청 막히는 구간이더라. 본면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게 뻔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까지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화를 내야 되겠어? 이런 감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고 살 거니?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 사정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회사도 문제지만 아이들 학교 문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희는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저희가 계속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꺼내놓는데 저희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해보려고 생각은 해봤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식이 코앞인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식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 더 이상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맞네. 새언니가 옆에서 오빠 꼬드긴 거 맞네. 엄마도 말하는 거 봤지? 오빠가 내 말 거절할 사람이 아닌데 새언니 태도를 봐봐. 이 집 절대 뺏기고 싶지 않다는 저 눈빛을 보면 답 나오잖아. 옆에서 우리 오빠 구워 삶았겠지. 오빠,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부탁하는데 정말 안 들어줄 거야? 나랑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은 거냐고. 동생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행동할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야. 남편은 신우의 억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신우가 남편한테 부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었지만 이번에 요구했던 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단호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자 신우와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 생긴 분노는 저에게 전부 돌아왔어요. 제가 한마디로 나쁜 여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옆에서 남편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였고 별거 없는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여줬는데 눈치껏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시모와 신우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사를 하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저도 남편 옆에 서서 반대를 했다는 거에 시모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없는 집안 내 아들과 결혼 허락해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따라야지.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불만을 꺼내? 시애미가 좋게 얘기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지? 네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게 만들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얘기했지? 눈치껏 행동하라고. 앞으로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게 된 걸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여기까지 힘들게 걸음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똑바로 처신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한다고 해결되는 줄 알아? 네가 한 행동에 대해 나는 기억하고 있을 거고 그 뜻에서 용서 구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똑똑히 기억해라. 두 모녀는 저에게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를 노려보고 있었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했던 말들은 분명 제가 앞으로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을 해주는 거였지만 남편이 옆에서 지켜줄 거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건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서로는 결혼식 전날까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남편과 함께 예식장을 가게 되었는데 잠시 뒤 식장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어요. 저희 부부는 집에 혼자 계신 엄마를 모시고 결혼식장에 참석했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지금까지 엄마 혼자 지내셨기 때문에 예식장을 같이 가게 되었던 건데 식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본 시모가 저희 엄마를 안 좋은 시선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모가 왜 안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도 안 받아주는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부조를 내려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건네줬는데 그 순간 엄마의 부조를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이리 줘봐라. 뭐야? 사돈, 지금 이걸 부조라고 낸 건 아니죠? 아니, 돈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혹시 잘못 넣었나 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기본 100 아니에요? 왜 80만 원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평범한 결혼식도 아니고 내 딸이 대형 로펌 변호사와 결혼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왕 쓰는 거 100만 원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결혼식 시작부터 기분 잡치게 하려는 건지 정말 너무하시네. 네가 이런 건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미리 사돈이 얼마를 부조할 건지 확인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다. 그때도 눈치 없이 행동하더니 지금도 하는 짓 보면 앞으로 시집살이가 순탄치만은 않겠다. 부조도 적은데 옆에서 몸으로라도 제대로 때워. 일가 친척들 오시면 상냥하게 인사 잘 드리고 인사 다 끝나면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눈에 띄지 않게 저쪽 구석에 박혀 있어라. 쓸데없이 나대지 말고 내가 부를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말거라. 누구 닮았나 했더니 사돈을 똑 빼닮았네요.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 봉투 이리 내놓으세요. 장모님, 부조할 필요 없으니까 서로 넣어두세요. 부조는 사람 마음인 거고 상황에 맞게 하는 건데 엄마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부조하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진짜 기분 나쁘네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부조 들어온 걸 다시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그냥 20만 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깔끔하게 100만 원 맞춰주면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좀 더 달라고 했던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게 남 결혼식도 아니고 우리 집안 막내딸의 결혼이잖아. 너 정말 끝까지 엄마 실망시킬 거야? 동생 결혼식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족한테 상처 주는 행동 더는 못 참겠어요. 솔직히 별로 오고 싶지도 않았었는데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고 한 번뿐인 동생 결혼식 축하는 해줘야 할 것 같아 어렵게 온 자리인데 장모님 앞에서 부조봉투 빼서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엄마가 너무 창피해요. 장모님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기분이 어떨지 엄마는 전혀 생각 못 하시죠?
이 돈 다시 돌려드릴 거고 부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장모님, 저희는 저쪽으로 가시죠. 시모는 돌발 행동에 저도 정말 많이 놀랐던 게 저희 엄마가 축의금으로 내민 봉투를 옆에서 가로채더니 80만 원만 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는 모습이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의에서 한참 벗어난 시모의 행동은 남편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저희 엄마의 부조금을 다시 빼서 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신우 결혼식 전날까지 갈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참석하지 않는 것보단 얼굴이라도 비춰야 뒷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어렵게 자리에 참석했던 건데 저희 엄마한테 상처를 주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시모는 저와 엄마를 노려보면서 얼굴을 붉히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저희 쪽으로는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엄마는 남편한테 가지고 있던 돈이 현금으로 80만 원밖에 없어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챙기지 못했는데 100만 원 채울 걸 그랬다고 좀 전에 상황들이 전부 엄마 탓인 것 마냥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엄마의 말에 시모는 100만 원을 맞춰줬어도 더 큰 돈을 바랐을 거라면서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며 시모와 어떤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안 좋았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제서야 엄마도 돌아가는 상황을 대충 알게 되었고 결혼식은 예정대로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이 끝난 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식장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저와 엄마를 불러 피로 현장으로 향했어요. 시모와 신우가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남편은 여기까지 힘들게 와놓고 밥 한 끼 안 먹는 게 말이 되냐면서 저와 엄마를 모시고 피로 현장에 들어서려는 순간 시모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손을 내밀면서 가져간 부조금을 다시 내놓으라고 인상을 쓰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런 시모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낸 축의금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식사 한 끼 하는 거 가지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이 결혼식 무사히 끝내고 싶으면 저 그냥 놔두시라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거든요.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도 그냥 막 나갈 거예요. 간단하게 먹고 나갈 거니까 비키세요. 너 결혼하더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엄마한테 대들 수 있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냥 아쉬워서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80만 원 부조보다 100만 원 맞춰주는 게 보기에도 좋으니까 부탁한 건데 그게 그렇게 싫었니? 그리고 사돈이 준 80만 원 네가 도로 가져갔잖아. 나도 너랑 아까 그 일 있고 나서 결혼식 내내 기분이 좋았는 줄 알아? 사돈이 생각 없이 행동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 20만 원 아껴서 국 끓여 먹을 거예요? 아무리 없이 산다지만 축의금 아끼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경조사비 100도 안 내놓고 무슨 밥을 달래? 지금 당장 20만 원 채워서 다시 100만 원 가지고 오지 않으면 피로 현장은 출입할 수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로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도 필요 없어. 나는 앞으로 내 변호사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며 살 거다. 어차피 너희들 있어봤자 아무 쓰잘머리 없는데 차라리 큰아들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낫지. 집 그거 꼴랑 바꿔달라는 것도
엄청 싫어하더니만 축의금 100만 원 맞춰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큰 며느리 너가 들어온 뒤로 좋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주 밉상이다, 밉상. 시모는 피로 현장에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엄마와 저희 부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피로 현장이 조용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100만 원을 채워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다면서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말자며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시모의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시모가 저희 엄마를 강하게 밀쳤는데 하필 필요 현장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와인잔이 떨어지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엄마는 뒤로 넘어짐과 동시에 깨진 와인잔에 손이 그대로 찢어지는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이면 안 될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엄마를 일으켜 세워드리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엄마를 부축해 일으켜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신랑 측 사람들이 엄마와 뒤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전부 기립하더니 엄마 앞으로 뛰어왔어요. 저희 모두는 그 광경에 당황스러웠었죠. 알고 보니 엄마를 부축했던 그 사람은 신우가 결혼할 남자의 로펌 회사 대표였고 신랑 측 사람들은 전부 변호사였기 때문에 대표의 얼굴을 보고 전부 기립해서 엄마 앞을 뛰어 달려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로펌 회사 대표가 왔다는 소식을 접한 신우와 신랑이 저희 앞으로 뛰어 달려왔어요. 그런데 엄마의 한마디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시모와 신우는 말도 안 된다며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넘어진 엄마를 부축해준 로펌 회사 대표는 엄마와 예전에 과는 달랐지만 대학교 친구 사이였고 최근에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표라는 분이 필요 현장으로 걸어오면서 시모가 보인 행동들에 대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위를 살피더니 신우 신랑에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신우의 예비 신랑은 대표의 한마디에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김변은 사건 해결 능력이 탁월하니 이번 건에 대해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직접 부탁하는 걸 거절하지는 않겠지? 내가 직접 나서길 바라는 건 아니지? 자네가 직접 이 사건을 정리해준다면 앞으로 자네가 받을 혜택은 더 많아질 걸세. 결혼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걸 내 눈앞에서 전부 목격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말이지. 이번 일에 대해선 자네 말고도 처리해줄 사람은 많지만 내가 자네를 택한 이유는 누구보다 내 편에 서서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해줄 것 같아 부탁을 한 거니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나도 내 친구가 이 결혼식에 참석해 있을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라 친구가 넘어진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너무 놀랐거든. 아니, 제 사이가 다니는 로펌 회사의 대표시라고요? 그리고 안사돈과 친구 되는 사이고요? 아이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해서 잠깐 실수를 했나 봅니다. 잠깐 서로 오해가 있다 보니 일이 좀 생기긴 했는데 별일 아닙니다. 이 정도 일로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들 일인데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이가 저를 상대로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면
서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어요. 그건 이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말이잖아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겠죠. 저는 일적으로 김변한테 부탁을 한 건데 만약 거절을 한다면 저도 그 다음 일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회사에서 그래도 아끼는 사람 중 한 명을 잃게 될 수도 있겠죠. 제 친구가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었는데 그걸 지나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제 사람을 일적으로 지시를 한 거니 거절을 한다면 더 이상 제 회사를 다닐 수는 없겠죠. 법적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엄마도 신우의 신랑 로펌 회사의 대표가 친구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셨지만 그 회사 대표라는 건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마주치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로펌 회사 대표는 신우 신랑에게 저희 엄마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했지만 이 상황이 상당히 껄끄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비 장모님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 안 좋은 모습들을 꺼내서 법적 승소로 이끌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었죠. 옆에서 신우는 저희 엄마 편에 서서 변호하지 말라고 했지만 대형 로펌 회사에 들어가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라서 신우 예비 신랑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신우 예비 신랑 측 부모님들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로 인해 결혼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모는 예비 사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서 저희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이 모습을 신우 예비 신랑 식구들이 전부 다 보게 된 터라 파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저희 엄마는 로펌 회사의 대표분께 양해를 구해 다른 변호사를 소개받아 시모를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신우는 파혼을 당하게 되었고 이 문제 또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안 보며 살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니 어쩌겠어요.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엄마가 대형 로펌 대표분과 친구 사이였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경험하게 되네요. 이래서 항상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나 봐요. 사람 앞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낳았는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신우 결혼식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시댁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었어요. 저 또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던 게 아무리 남편의 동생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는 행동들이 눈에 거슬렸고 결국 듣고만 있던 남편은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하나뿐인 동생 결혼식이라고 뒤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챙겨줬었는데 그런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더 많은 걸 바라는 신우의 버릇없는 모습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들인데 그걸 감싸고 도는 시부모님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남편이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저도 옆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화내고 있는 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지만 할 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아무리 신우가 남편의 동생이라 해도 안 되는 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시댁 식구들의 화살이 저에게로 꽂혔고 남편은 원래 신우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줬었는데 갑자기 변한 태도는 제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는 어이없는 말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원하는 걸 손에 넣지 못하니까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듣고 있던 저도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왜 전부 제 탓인데요? 저희 새 집에 이사 온 지 2년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을 왜 아가씨한테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형 로펌 변호사한테 시집 간다고 해달라는 걸 전부 다 해줄 순 없는 거잖아요. 로펌 쪽 근처에 아파트 많고 이미 그쪽에서 집도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내어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니까 로펌 회사와 가까워 욕심이 나는 건 알겠는데요. 저희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이 사람 또한 회사가 근처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한 끝에 이사를 했는데 저희 보고 나가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고집 부려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새언니, 오빠가 대단한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형 로펌 변호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줄 알아요? 집이라도 가까우면 그만큼 쉴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니까 다음 날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죠. 로펌 회사와 최대한 가까운 데 알아본다고 해서 집을 구한 게 차로 30분 거리예요. 퇴근 시간에 차 막히는 거 보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엄마가 오빠 좀 설득시켜주면 안 돼? 너희도 사정이 없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건 알겠는데 네가 그래도 오빠잖니. 동생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아니요. 설득시키려 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줄 마음 없고 이 문제를 다시 입 밖으로 꺼낸다면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너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싫다는 거 계속 보채면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는 거라고. 거기에서 살다가 회사 근처에 집 나왔을 때 이사하면 되는 거잖아. 오빠는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어?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앞으로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새언니가 뒤에서 미리 손 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 부탁하면 거절한 적 없던 오빠가 이렇게까지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건 새언니가 뒤에서 거절하라고 미리 얘기했겠지. 아가씨, 저희 입장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간 이유는 그곳에 초중고 학군이 몰려 있어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회사와도 가까우니까 저희 상황에 맞게끔 이사한 건데 아가씨가 바꿔달라고 해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 회사 출퇴근도 그렇지만 애들 학교 문제가 제일 심각해진다고요. 이미 자리 잡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당연히 아가씨 오빠라 해도 거절하지 않겠어요? 아가씨가 결혼식 올리고 아이를 가진다 해도 학교 갈 때까지 아직 시간 충분한데 벌써부터 이러는 거 나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억지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우의 버릇없는 행동에 불만을 터뜨리자 시모는 자기 딸한테 화를 냈다며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화를 나눠봤자 좋을 거 없다면서
결혼식 전에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남편의 뒤를 따라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신우가 억지 부린다는 걸 시부모도 모르는 건 아닌데 변호사 사위 들인다는 거에 들떠서는 신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남편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럴 때면 정말 정 떨어진다고 결혼식 전에는 어떠한 전화도 받지 말라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전에 시모와 신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도 받지 않았어요.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았고 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연락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한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고 가족들과 저녁 먹고 있는 시간에 신우와 시모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남편은 신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했다는 거에 화가 잔뜩 올라 현관문을 확 열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이 넘어갔지만 그렇게까지 화를 낸 적은 처음 봤었는데 시모와 신우도 남편이 무섭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는지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눈치가 없는 건지 이왕 온 거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신우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온 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제 허락 없이 왜 함부로 집에 들어오세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면 제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너는 생각이 없는 거야? 오빠한테 먼저 전화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냐고. 애들 밥 먹이고 재워야 하니까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나가줘. 나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동생이라 해도 개념 없이 행동하면 더는 못 참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너랑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마음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는 결혼식 날 가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들 판단해. 대단하다, 대단해. 네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어? 평소 같았으면 동생이 뭐 하나 부탁해도 다 들어줬는데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 누가 봐도 옆에서 입김을 계속 불어넣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겠지. 네가 그동안 엄마한테 소리친 적 있어?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 네가 엄마한테 큰 소리 친 적 그동안 살면서 있었냐고. 없었잖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로밖엔 안 보이는데 평소 같았으면 이 집 넘겨달라고 했으면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행동했을 텐데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내 아들이 이 정도로 경기를 일으키면서 싫어하는 거니?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집 시세대로 주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희들은 이미 새 집에서 2년을 넘게 살아왔고 어디서 살던 그게 상관없지만 얘는 입장이 다르잖니. 이제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처음 시작하는 신혼집이 제일 중요한데 거리가 멀어서 생활상 불편함이 생기면 그로 인해 서로에게 불만이 쌓일 수도 있는 거라고. 어제 내 사이가 일하는 로펌 회사에서 신혼집까지 출퇴근 시간을 확인해 봤는데 서울 시내권이라 조금만 늦어도 차가 엄청 막히는 구간이더라. 본면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게 뻔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까지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화를 내야 되겠어? 이런 감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고 살 거니?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 사정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회사도 문제지만
아이들 학교 문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희는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저희가 계속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꺼내놓는데 저희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해보려고 생각은 해봤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식이 코앞인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식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 더 이상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맞네. 새언니가 옆에서 오빠 꼬드긴 거 맞네. 엄마도 말하는 거 봤지? 오빠가 내 말 거절할 사람이 아닌데 새언니 태도를 봐봐. 이 집 절대 뺏기고 싶지 않다는 저 눈빛을 보면 답 나오잖아. 옆에서 우리 오빠 구워 삶았겠지. 오빠,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부탁하는데 정말 안 들어줄 거야? 나랑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은 거냐고. 동생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행동할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야. 남편은 신우의 억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신우가 남편한테 부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었지만 이번에 요구했던 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단호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자 신우와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 생긴 분노는 저에게 전부 돌아왔어요. 제가 한마디로 나쁜 여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옆에서 남편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였고 별거 없는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여줬는데 눈치껏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시모와 신우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사를 하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저도 남편 옆에 서서 반대를 했다는 거에 시모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없는 집안 내 아들과 결혼 허락해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따라야지.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불만을 꺼내? 시애미가 좋게 얘기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지? 네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게 만들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얘기했지? 눈치껏 행동하라고. 앞으로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게 된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여기까지 힘들게 걸음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똑바로 처신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한다고 해결되는 줄 알아? 네가 한 행동에 대해 나는 기억하고 있을 거고 그 뜻에서 용서 구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똑똑히 기억해라. 두 모녀는 저에게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를 노려보고 있었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했던 말들은 분명 제가 앞으로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을 해주는 거였지만 남편이 옆에서 지켜줄 거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건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서로는 결혼식 전날까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남편과 함께 예식장을 가게 되었는데 잠시 뒤 식장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어요. 저희 부부는 집에 혼자 계신 엄마를 모시고 결혼식장에 참석했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지금까지 엄마 혼자 지내셨기 때문에 예식장을 같이 가게 되었던 건데 식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본 시모가 저희 엄마를 안 좋은 시선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모가
왜 안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도 안 받아주는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부조를 내려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건네줬는데 그 순간 엄마의 부조를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이리 줘봐라. 뭐야? 사돈, 지금 이걸 부조라고 낸 건 아니죠? 아니, 돈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혹시 잘못 넣었나 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기본 100 아니에요? 왜 80만 원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평범한 결혼식도 아니고 내 딸이 대형 로펌 변호사와 결혼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왕 쓰는 거 100만 원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결혼식 시작부터 기분 잡치게 하려는 건지 정말 너무하시네. 네가 이런 건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미리 사돈이 얼마를 부조할 건지 확인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다. 그때도 눈치 없이 행동하더니 지금도 하는 짓 보면 앞으로 시집살이가 순탄치만은 않겠다. 부조도 적은데 옆에서 몸으로라도 제대로 때워. 일가 친척들 오시면 상냥하게 인사 잘 드리고 인사 다 끝나면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눈에 띄지 않게 저쪽 구석에 박혀 있어라. 쓸데없이 나대지 말고 내가 부를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말거라. 누구 닮았나 했더니 사돈을 똑 빼닮았네요.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 봉투 이리 내놓으세요. 장모님, 부조할 필요 없으니까 저로 넣어두세요. 부조는 사람 마음인 거고 상황에 맞게 하는 건데 엄마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부조하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진짜 기분 나쁘네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부조 들어온 걸 다시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그냥 20만 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깔끔하게 100만 원 맞춰주면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좀 더 달라고 했던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게 남 결혼식도 아니고 우리 집안 막내딸의 결혼이잖아. 너 정말 끝까지 엄마 실망시킬 거야? 동생 결혼식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족한테 상처 주는 행동 더는 못 참겠어요. 솔직히 별로 오고 싶지도 않았었는데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고 한 번뿐인 동생 결혼식 축하는 해줘야 할 것 같아 어렵게 온 자리인데 장모님 앞에서 부조봉투 빼서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엄마가 너무 창피해요. 장모님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기분이 어떨지 엄마는 전혀 생각 못 하시죠? 이 돈 다시 돌려드릴 거고 부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장모님, 저희는 저쪽으로 가시죠. 시모는 돌발 행동에 저도 정말 많이 놀랐던 게 저희 엄마가 축의금으로 내민 봉투를 옆에서 가로채더니 80만 원만 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는 모습이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의에서 한참 벗어난 시모의 행동은 남편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저희 엄마의 부조금을 다시 빼서 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신우 결혼식 전날까지 갈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참석하지 않는 것보단 얼굴이라도 비춰야 뒷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어렵게 자리에 참석했던 건데 저희 엄마한테 상처를 주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시모는 저와 엄마를 노려보면서 얼굴을 붉히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저희 쪽으로는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엄마는 남편한테 가지고 있던 돈이 현금으로 80만 원밖에 없어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챙기지 못했는데 100만 원 채울 걸 그랬다고 좀 전에 상황들이 전부 엄마 탓인 것 마냥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엄마의 말에 시모는 100만 원을 맞춰줬어도 더 큰 돈을 바랐을 거라면서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며 시모와 어떤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안 좋았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제서야 엄마도 돌아가는 상황을 대충 알게 되었고 결혼식은 예정대로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이 끝난 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식장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저와 엄마를 불러 피로 현장으로 향했어요. 시모와 신우가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남편은 여기까지 힘들게 와놓고 밥 한 끼 안 먹는 게 말이 되냐면서 저와 엄마를 모시고 피로 현장에 들어서려는 순간 시모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손을 내밀면서 가져간 부조금을 다시 내놓으라고 인상을 쓰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런 시모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낸 축의금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식사 한 끼 하는 거 가지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이 결혼식 무사히 끝내고 싶으면 저 그냥 놔두시라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거든요.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도 그냥 막 나갈 거예요. 간단하게 먹고 나갈 거니까 비키세요. 너 결혼하더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엄마한테 대들 수 있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냥 아쉬워서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80만 원 부조보다 100만 원 맞춰주는 게 보기에도 좋으니까 부탁한 건데 그게 그렇게 싫었니? 그리고 사돈이 준 80만 원 네가 도로 가져갔잖아. 나도 너랑 아까 그 일 있고 나서 결혼식 내내 기분이 좋았는 줄 알아? 사돈이 생각 없이 행동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 20만 원 아껴서 국 끓여 먹을 거예요? 아무리 없이 산다지만 축의금 아끼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경조사비 100도 안 내놓고 무슨 밥을 달래? 지금 당장 20만 원 채워서 다시 100만 원 가지고 오지 않으면 피로 현장은 출입할 수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로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도 필요 없어. 나는 앞으로 내 변호사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며 살 거다. 어차피 너희들 있어봤자 아무 쓰잘머리 없는데 차라리 큰아들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낫지. 집 그거 꼴랑 바꿔달라는 것도 엄청 싫어하더니만 축의금 100만 원 맞춰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큰 며느리 너가 들어온 뒤로 좋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주 밉상이다, 밉상. 시모는 피로 현장에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엄마와 저희 부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피로 현장이 조용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100만 원을 채워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다면서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말자며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시모의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시모가 저희 엄마를 강하게 밀쳤는데 하필 필요 현장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와인잔이 떨어지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엄마는 뒤로 넘어짐과 동시에 깨진 와인잔에 손이 그대로 찢어지는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이면 안 될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엄마를 일으켜 세워드리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엄마를 부축해 일으켜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신랑 측 사람들이 엄마와 뒤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전부 기립하더니 엄마 앞으로 뛰어왔어요. 저희 모두는 그 광경에 당황스러웠었죠. 알고 보니 엄마를 부축했던 그 사람은 신우가 결혼할 남자의 로펌 회사 대표였고, 신랑 측 사람들은 전부 변호사였기 때문에 대표의 얼굴을 보고 전부 기립해서 엄마 앞을 뛰어 달려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로펌 회사 대표가 왔다는 소식을 접한 신우와 신랑이 저희 앞으로 뛰어 달려왔어요. 그런데 엄마의 한마디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시모와 신우는 말도 안 된다며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넘어진 엄마를 부축해준 로펌 회사 대표는 엄마와 예전에 과는 달랐지만 대학교 친구 사이였고, 최근에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표라는 분이 필요 현장으로 걸어오면서 시모가 보인 행동들에 대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위를 살피더니 신우 신랑에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신우의 예비 신랑은 대표의 한마디에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김변은 사건 해결 능력이 탁월하니 이번 건에 대해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직접 부탁하는 걸 거절하지는 않겠지? 내가 직접 나서길 바라는 건 아니지? 자네가 직접 이 사건을 정리해준다면 앞으로 자네가 받을 혜택은 더 많아질 걸세. 결혼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걸 내 눈앞에서 전부 목격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말이지. 이번 일에 대해선 자네 말고도 처리해줄 사람은 많지만 내가 자네를 택한 이유는 누구보다 내 편에 서서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해줄 것 같아 부탁을 한 거니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나도 내 친구가 이 결혼식에 참석해 있을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라 친구가 넘어진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너무 놀랐거든. 아니, 제 사이가 다니는 로펌 회사의 대표시라고요? 그리고 안사돈과 친구 되는 사이고요? 아이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해서 잠깐 실수를 했나 봅니다. 잠깐 서로 오해가 있다 보니 일이 좀 생기긴 했는데 별일 아닙니다. 이 정도 일로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들 일인데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이가 저를 상대로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면 서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어요. 그건 이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말이잖아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겠죠. 저는 일적으로 김변한테 부탁을 한 건데 만약 거절을 한다면 저도 그 다음 일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회사에서 그래도 아끼는 사람 중 한 명을 잃게 될 수도 있겠죠. 제 친구가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었는데 그걸 지나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제 사람을 일적으로 지시를 한 거니 거절을 한다면 더 이상 제 회사를 다닐 수는 없겠죠. 법적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엄마도 신우의 신랑 로펌 회사의 대표가 친구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셨지만 그 회사 대표라는 건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마주치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로펌회사 대표는 신우 신랑에게 저희 엄마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했지만 이 상황이 상당히 껄끄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비 장모님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 안 좋은 모습들을 꺼내서 법적 승소로 이끌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었죠. 옆에서 신우는 저희 엄마 편에 서서 변호하지 말라고 했지만 대형 로펌 회사에 들어가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라서 신우 예비 신랑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신우 예비 신랑 측 부모님들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로 인해 결혼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모는 예비 사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서 저희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이 모습을 신우 예비 신랑 식구들이 전부 다 보게 된 터라 파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저희 엄마는 로펌 회사의 대표분께 양해를 구해 다른 변호사를 소개받아 시모를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신우는 파혼을 당하게 되었고 이 문제 또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안 보며 살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니 어쩌겠어요.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엄마가 대형 로펌 대표분과 친구 사이였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경험하게 되네요. 이래서 항상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나 봐요. 사람 앞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낳았는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한부라는 거 살면서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의사에게 처음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몸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을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저에게 또 다른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 있었고 10년간 남편과 함께 해온 삶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 하나의 행동은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물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뒤 남편의 부탁으로 고물상 운영하는 걸 도와주게 되었죠. 사무직 일만 하던 제가 거친 일을 하려다 보니 자주 다치게 되었고 이런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았는지 병원에 다녀올 때면 항상 불만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날보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상처되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남편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고물상 일을 도와준 것 뿐이었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은 말만 듣게 되니 더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게 좋겠다며 더는 고물상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설명하니 그제서야 저를 걱정하는 척 몇 마디 건네면서 한창 바쁜 시기에 일을 하지 않는 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한가해지면 그때 다른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마음 같아선 바로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저도 한동안 남편 옆에서 일 좀 했다고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쉽게 그만두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묵묵히 고물상 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일해온 시간이 어느덧 10년이나 흘러버렸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고물상 일이 거의 대부분이 몸으로 하는 일이고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해서 근력적으로는 큰 문제 없었고 체력도 나쁘지 않아서 쉽게 회복을 했었는데 꽤 오랜 기간 피로가 풀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영양 보충제를 먹어보기도 하면서 반복되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도 저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는지 조금만 일해도 금방 지쳐 보였어요. 아무리 일도 중요하지만 몸이 우선적으로 잘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남편과 저도 점점 일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병원을 잠깐 다녀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일하루 쉬고 건강검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나이 40 넘으면 한 번쯤 해야 된대.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데 비슷한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점점 일하는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 소리는 어머님한테 잠깐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쉬긴 뭘 쉬어. 요즘 가전제품 수거로 한창 바쁜 시기인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우리는 고물로 먹고 산다는 거 잊었어? 고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 거 그동안 나랑 같이 일하면서 봐왔잖아. 시기 놓치면 다른 경쟁 업체들이 가로채 간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짓 하고 있는데 하루를 쉬면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 누가 해줄 거야? 어차피 병원 가봤자 피로 누적이라면서 영양주사 맞고 가라는 말뿐이야. 의사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는 거라고. 당신이랑 내가 몸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이번만큼은 내 말 좀 따라주면 안 돼? 하루 쉰다고 삶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남편은 저에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무시하면서 자리를 피했어요. 항상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던 저는 며칠간 남편과 대화조차 섞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생활이 반복이 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들어주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하루 이틀 겪어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 역시 참고 넘어갔었죠. 그렇게 제 딸을 시모에게 잠깐 맡긴 뒤 인생 처음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한 번 하고 나니 심적으로 안심은 됐었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일상으로 복귀해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제 몸에 문제 있는 듯 전화로 설명드리기는 힘들다며 내원해달라는 간호사의 말에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바쁘게 일하는 남편한테 다가가 의사가 병원으로 내원해달라고 했다며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무서워서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 지금 바쁘게 일하는 거 안 보여? 그냥 가지 마. 어차피 병원 상술이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겁줘서 뺏겨 먹으려는 속셈이라고. 우리들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 가서 괜히 돈만 축내지 말고 저기 쌓아놓은 물건이나 가지고 와. 오늘 분리 안 해놓으면 내일 밤새워서 일해야 된다고. 그냥 나처럼 몸이 피로하거나 안 좋은 것 같으면 약국에서 진통제 하나 사서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빨리 서둘러. 저녁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이럴 시간 없다고. 병원은 무슨? 하여간 의사놈들 어떻게 해서든 서민들 돈 빨아먹을 생각만 한다니까. 계속 서 있을 거야? 당신은 내가 조금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병원에서 돈 몇 푼 벌자고 일부러 전화를 했겠냐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게 확실하니까 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일단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수상한데 뭘 믿고 가겠다는 거야? 이래서 내가 병원을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뭐 좀 되는 것 마냥 행동하는 거 정말 꼴보기 싫다고. 의사면 다냐?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해도 되는 거냐고? 남편은 제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데도 일이 더 우선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들고 있던 고물을 바닥으로 던진 뒤 혼자 가겠다면서 사무실에 들어가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10년 동안 상처받는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의지하면서 지냈었는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행동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어요. 그렇게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자 그제서야 남편은 투덜거리며 저를 붙잡아 차에 태웠고 병원에 가는 동안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겨우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상담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심적으로 점점 불안해지던 저는 숨이 가빠왔고 제발 큰일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제 이름을 호명할 때까지 기다린 지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제 차례가 오게 되었고 투덜거리는 남편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서류들을 정신없이 정리하면서 간호사가 건네준 파일을 받아 살펴본 뒤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의사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길어야 한 달이고 치료를 받는다 해도 버틸 수 있는 건 최대 3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던 거죠. 침묵의 암이라고 간세포 암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간 같은 경우 말기가 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확인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고 그동안 몸에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없냐는 말을 했을 때 잠을 푹 자도 피로하거나 몸이 좀 안 좋았을 땐 남편이 건네준 진통제로 지내왔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몸 상태가 느껴졌을 때 바로 병원에 왔었다면 그래도 늦지 않았을 텐데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하고 그동안 진통제에 의지하다 보니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건 어려웠을 거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단 주변 정리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몸 여기저기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간 이식을 받는다 해도 생존할 수 있는 확신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의사와 대화를 주고받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진료실을 나왔는데 제 삶이 한순간에 끝난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창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제 딸의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슬픔이 밀려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에휴,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아봤자 길어야 3달이란다. 1달이나 3달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괜히 비싼 돈 들일 필요 없잖아. 일단 양가 부모님께 먼저 알리고 주변 정리부터 하는 게 좋겠다.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봐?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당신 떠나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장례도 치러야 하고 일도 며칠 동안 쉬어야 돼서 금전적으로 손해가 막대하다고. 떠나는 사람은 모르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뒤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지 알아? 40 초반밖에 안 됐으면서 간세 포함 말기가 말이 돼? 어떻게 된 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냐? 아, 그리고 미리 말해두겠는데 내가는 당신한테 절대 떼어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미 시한부 판정 받았는데 굳이 내가 당신한테 간을 줄 필요도 없잖아. 어차피 줄 생각도 없었지만 괜히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세상 떠나게 되는 거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주변 정리해. 마지막까지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10년을 함께 했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그것뿐이야? 어떻게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있어?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너를 보니까 내 삶이 정말 후회가 된다. 이런 사람을 여태까지 믿고 살아온 내가 정신 나갔던 거지. 너한테 간받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시한부 판정받은 나한테 마지막까지 일을 하라고? 이제 세상 떠난다니까 필요 없다 이거지? 내가 곱게 세상 떠나줄 것 같아? 내가 10년간 일한 보상 그대로 다 받아낼 거야. 아, 맞다.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혹시 몰라 이거 챙겨왔었거든. 병원에서 대부분 오라고 하면 거의 안 좋은 결과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된다면 당신한테 이걸 주려고 했었는데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잊고 있었지 뭐야. 자, 이거 받아. 내가 굳이 너 세상 떠나는 것까지 뒤처리 해줄 필요는 없잖아. 지금 한창 바쁜 시기인데 언제 세상 떠나는 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한 달이나 못 기다리지. 차라리 이혼하고 신변 정리는 장인 장모한테 처리해 달라고 해. 남편은 가방에서 꺼낸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내려치면서 자기 인생 정말 말아먹었다고 제 딸도 저희 부모님께 넘겨줄 거라면서 저와 온전히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따라 나왔던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지고 나왔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죠. 이혼 서류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미 저와 헤어질 생각이 있었다는 거였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꺼내들은 이혼 서류 한 장에 저 또한 더는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를 주워들어 힘겹게 몸을 일으킨 뒤 남편의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친 뒤 몸을 돌려 병원에서 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상담실에서 뛰쳐나온 의사가 저에게 뛰어왔어요. 당황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충격 발언을 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환자 상담을 하다가 저와 남편의 정밀검진 차트가 바뀐 걸 모르고 있었다면서 의사가 저에게 했던 말들은 전부 남편한테 해당되는 거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이 꺼낸 한마디는 자기를 놀리는 거냐고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어이없다는 얼굴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의사는 못 믿겠으면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봐도 되지만 이미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차트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반전 상황에 저희 부부는 서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검사받기를 원했어요. 저는 이미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던 터라
혼자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뭐 하는 거냐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이대로 가게? 나는 당신이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했을 때 따라 나서줬잖아. 그런데 당신은 그냥 가겠다고? 일단 검사 한 번 더 받아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검사 혼자 받으면 되는 거잖아. 나는 지금 너랑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돋고 싫거든? 의사가 나는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지. 좀 전까지 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 내가 다시 그 말 똑같이 해줄까? 오늘 일로 서로 볼장 다 봤는데 뭐하러 같이 붙어 있어? 알아서 검사 받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물이나 주우면서 남은 인생 마감하면 되겠네. 아까는 너랑 이혼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정말 바뀐 거 알아? 지금 이혼하면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잖아. 어차피 길어야 한 달인데 그거 못 참겠어? 지긋지긋한 인생 10년을 참아왔는데 그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지. 당신이 그간 힘들게 일해 벌어모은 재산 잘 쓰도록 할게. 아, 그리고 하나 말해둘 게 있는데 내 간 당신한테 이식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지? 내 몸이 건강해야 우리 소리 옆에서 보살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너한테 이식을 해줘봤자 이미 몸 구석구석 암세포로 전이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런 쓸데없는 짓으로 생명 연장해봤자 꼴랑 3개월이면 그냥 깔끔하게 세상 떠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런데 굳이 검사할 필요 있을까? 검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시간도 너는 아깝게 생각하잖아. 그냥 가서 고물이나 더 주워서 세상 떠나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너한테 내려진 벌 그냥 달게 받아. 남편은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했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그게 몸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본인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는지 정밀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했지만 그 결과는 변함이 없었고 남편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시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충격을 받은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니? 우리 아들이 간세포 암이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었잖아. 한창 일이 바빠서 많이 피로해 보이긴 했지만 그게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곤 전혀 몰랐는데 정말 의사가 말한 대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확실한 거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데 지금 당장 항암 치료 받으면 되는 거잖아. 기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포기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지. 병원에서도 이미 주변 정리하라고 했어요. 항암 치료 받아봤자 길어야 3달이라고 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본인도 그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그럼 간 이식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간세포 암이라며. 그럼 간만 떼어내면 되는 건데 시한부 판정 선고는 너무한 거 아니니? 이식 받을 수 있는지 물어는 봤어? 지금 시점에 간 이식을 해봤자 의미가 없대요. 간 이식을 해도 얼마 못 가 재발할 확률이 80%나 된다던데요. 이미 혈액을 타고 떠돌아다니는 암세포가 다시 간으로 들어갈 테고
이미 여러 곳에 암전이의 증상도 보이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어요. 진통제를 달고 사는 게 아닌 병원을 갔어야 했는데 저 사람은 병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약국에서 진통제만 주야장천 사서 먹었다니까요. 기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는 내 아들이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거야? 어쩜 조금도 슬퍼하질 않니? 10년 넘게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살았는데 정도 없는 거냐? 저 사람이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정 떨어지게 만든 게 누군데요? 병원에서 차트가 저 사람 거랑 바뀌어서 제가 시한부 판정으로 오진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 얼굴에 이혼 서류 던지더라고요. 시한부 인생 한 달 그거 못 기다려 주겠다면서 장례식장 비용 처리하는 것도 아깝다며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앞에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가는 바라지도 말래요. 한 달이나 3달 똑같은 거 아니냐면서 하루빨리 세상 떠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소리를 질렀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어머님 말대로 저희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싫어도 함께 살아온 세월에 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죠? 저는 이미 저 사람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어떠한 것도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저대로 세상 떠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간이식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내 사자 간이식 기다리는 것도 차례가 많기 때문에 그거 못 빠지게 기다리다가 결국 먼저 세상 떠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냥 주변 정리하게 놔둬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 데리고 가시던지요. 저는 저 사람 얼굴 보는 것조차 소름 돋는다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제 뺨에 손을 올리려 팔을 들길래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어요. 시모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뻔했던 걸 꾹 참아내더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남편을 밖으로 불러내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시모는 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면 되겠냐고 분명 방법은 있을 거라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이 치료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가라는 말만 할 뿐 더 이상의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힘들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으니 그에 따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도 비록 차트가 바뀌어서 오진을 했었지만 처음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모든 걸 다 잃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시부모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한참 동안 집안에 정적이 흐르다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던 저는 남편이 밖으로 나왔어도 모른 척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던 순간이었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더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했던 몹쓸 짓들 정말 미안해. 상처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도 남편이라고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었어. 겉으론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론 항상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든든했었다고. 원래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땐 그 소중함을 잘 모른다잖아. 떠나가고 나서야 알게 된다며. 나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될 걸 알게 되니까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 수 있겠더라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1%의 기적이라도 바라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나한테 간 이식을 해준다면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할게.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무릎 꿇은 게 간 때문이야? 당신이 살고 싶어서 내 몸속에 있는 간을 원하는 거냐고. 미안하지만 이미 나는 당신의 가면 쓴 얼굴을 봐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해도 들어줄 생각 조금도 없어.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그냥 마음 편히 모든 걸 내려놔. 남은 며칠간만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고 세상 떠나면 되는 거잖아. 사람은 누구나 다 떠나게 되어 있어. 평생 살아갈 수 없는 거라고. 누가 먼저 가냐 그것뿐이야. 어차피 나도 한 30년 정도 있다가 당신 곁을 따라가겠지. 그래도 내 딸 결혼하는 건 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좋은 아빠였다고 말은 해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더 할 말 없는 거지? 그리고 나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야. 애 보면서 집안일에 당신까지 보살펴줄 체력이 안 돼. 내 몸 내가 관리해야지. 안 그래? 도움이 필요하면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해. 남편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간이식을 해달라며 더 살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1%의 기적을 바라고 간을 이식해 준다 한들 만에 하나 나중에 좋아졌다 해도 남편은 저를 또다시 무시할 거고 온갖 상처를 다 주겠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저 또한 남편이 부탁을 하지 않았어도 제 간을 떼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저희 부부의 차트가 바뀌었을 때 저를 바라보던 시선과 이혼 서류를 챙겨왔을 때의 행동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저를 인생의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닌 고물상에서 무급으로 일해줄 사람을 원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은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시모는 서로 안 좋은 관계였어도 부부 사이였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봐야 하지 않겠냐며 전화를 했네요.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모습은 보는 게 좋겠죠.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치게 될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경험으로 많은 걸 느끼게 되었고 한 번뿐인 인생 제 딸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언제나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